안녕하세요, 왕세호입니다. 오늘은 수학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이 정석인데 2013년 반이거든요. 우리 아들이 요거를 요즘에 풀고 있어요. 이걸 푼 이유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집에 꽂혀 있었거든요. 이 책이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보려고. 근데 요거를 아들이 이제 나이가 됐고 지금 중3 연령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기 도전해 보겠다고 중등 수학 끝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. 너덜너덜해졌는데 이 책을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3번을 다 봤어요. 오늘 3번을 다 봤어요. 맨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스스로 3번을 볼 수 있는가, 차근차근 점점점 좋아지는 방법으로 책을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습 문제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, 처음부터.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. 문제집은 늘 난이도가 구별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못 풀 수가 있어요, 처음 볼 때는.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요, 개념 설명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개념 설명 밑에 그냥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 문제만 풀어요. 기본 문제만 풀기 때문에 처음 한번 볼 때는 이거를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다 푼다 이러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기본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5분의 1 수준, 제가 볼 때는 뭐 한 8분의 1 수준으로 빨리 갈 수가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수학 문제라는 게 한 문제가 시간을 굉장히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기본 문제만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보고 기본 문제만 푼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유제를 풀어요. 기본 문제 밑에 유제가 있거든요. 처음 볼 때는 유제도 풀지 말라고 했어요, 제가. 유제를 풉니다. 유제도 기본 문제에 딸려가지고 몇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두세 문제씩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 문제를 보고 유제를 보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겠죠. 근데 놀랍게도요, 처음 한번 볼 때 6개월 걸렸어요. 기본 문제만, 개념 설명 듣고 기본 문제만 푸는데 6개월. 근데 유제까지 같이 푸는데, 기본 문제 보고 유제까지 보는데 6개월이 안 걸렸어요. 두 번 볼 때. 그때는 연습 문제 안 풀었습니다. 세 번째 볼 때, 이번에 세 번째를 마무리했는데, 세 번째 볼 때는 기본 문제 풀고 유제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풀었어요. 2개월도 안 걸렸어요. 놀랍지 않습니까? 그리고 처음에 어려웠던 거, 아이가 이렇게 봐요. 이렇게 보면서, 야,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그때 그렇게 헤맸어? 이게 어려웠다고 느꼈어?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. 이번에 실력을 볼지 아니면 요거를 한 번 더 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, 아이가 연습 문제를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몇 번을 더 보는 게 좋겠다, 이런 스스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4번 보겠다고 해요. 4번. 그러니까 네 번째 볼 때는 세 번 볼 때하고 똑같죠. 그때 세 번째 볼 때 연습 문제를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처음 부분,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4번을 보겠대요. 아마 4번 볼 때는 보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기본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,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어 해요. 그게 제가 실력을 하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사달라고 그래요. 자기가 조금 더, 내가 이 수준은 좀 되는 것 같아. 이 책이 처음에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익숙해지고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고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찾는다라는 것이죠. 이거를 내가 풀어라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실력 관련해 가지고 문제집을 사달라고 그래요.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왜 억지스럽게 아이들에게 힘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가. 자율성도 훼손된 상태에서 억지스럽게. 그거는 학습 효과가 거의 없어요. 계속 부모가 공부해라 오늘 할 일 다 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체크하고 시작하면 지겹잖아요. 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 본성에서 사라지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아이도 뭐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수학 공부하는 거는 1시간, 2시간 정도에 하루에 1시간, 2시간.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냐? 안 그렇습니다.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좀 할만하고 쉬운 문제,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한 번을 다 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약간씩 더 보고, 세 번째 볼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고, 그 다음 볼 때는 더 어려운 문제집을 보는 거. 근데요, 제가 초등에서부터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4권, 5권의 책을 문제집을 막 풀게 해요. 막 선행도 하고 지금 교과 과정도 공부하고 심화도 하고 막 동시에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, 이거는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? 이거는 외부 사람이, 그러니까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본인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던져놓는 것이거든요.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. 늘 차츰차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. 세상뿐만 아니고 모든 지식에 대해서도 어렴풋하게 알면서 조금씩 확대되고, 그러면서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. 동시에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문제집을 한번 보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.
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걸 다 채점해 가지고 틀린 거 다시 보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. 그냥 처음 볼 때는 이거 좀 어려우면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아요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책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 볼까,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,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개념이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. 기초 개념이라든지 조금 응용된 문제에 관해서는 잘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딱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냐,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거는 기초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그런 거를 푸는 게 수학의 묘미거든요. 하여튼 오늘은 간단하지만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 오늘까지 했던 그것을 간단하게 나눠봤고요.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수학을 좀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도 유익했다고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왕새우TV가 너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